자, 반갑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워낙 안 좋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있고 한 두 달간은 굉장히 좀 불안하다. 저희만 느끼는 게 아니고 기관 외인들도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일부에서는 저점 매수 자꾸 그걸 언급하는데 저는 늘 말씀을 드리죠. 함부로 저점 매수를 언급하지 말라고. 저점 매수라는 것은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그 저점 매수 하면은 주가는 누가 올립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트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떨어지는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변곡점, 추세 전환, 그런 자리가 우리가 공략하기 가장 좋은 자리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점 매수라는 표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 이런 추세로 막 떨어지잖아요.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가지고 여기에서 파는 거, 이거는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거는 가장 위험한 매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이런 자리가 저점 매수가 아니에요. 추세를 전환하고 조정기에 여기에서 잡는 게 저점 매수예요. 이 칼날 잡는 게 저점 매수가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나스닥 지수 주봉을 보고 계신데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 여기에서는 올라가겠지. 뭐 팬데믹 때처럼 V자 반등도 충분히 기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확인.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는 이런 모습을 확인해야 돼요.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에서 여기에서 쌍바닥 형태를 띄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 굉장히 저는 이 차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하고는 좀 달라요. 이때하고 움직이는 것은 달라요. 여기에서는 아주 극단적이에요. 완전한 V자 반등이 나오든가 한 번 더 크게 하락하거나 딱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저점 매수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싸게 살려는 마음을 버리고 제값 주고 사겠다. 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겠다. 발바닥이 아니고 무릎에 사겠다. 이런 마인드가 꼭 필요합니다. 구독자님께서 지금 현대제철을 여쭤보셨는데 현대제철 같은 차트가 지금 뭐 나스닥 차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종목 차트를 볼 때는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갔어야 돼요. 이렇게 돌렸어야 돼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생뚱맞은 이런 모습이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오히려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팔아먹은 거예요. 이날. 이 팔아먹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아무도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차트에서 특히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저점을 무시하셔야 돼요. 이거를 보면 안 돼요. 여기는 지킬 것이다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킬 것이다. 일부러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거 이 반등을 보고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위험해져요. 왜냐면 반등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내가 이런 데 샀어. 그럼 플러스가 되잖아요. 근데 다시 내려와. 반드시 내려옵니다, 이거는. 아니면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31,000원 넘어갔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내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이런 쌍바닥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뺏겨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추세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저점 매수 들어가도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기어가 버리면 굉장히 지루해져요.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은 똑같은 금액에 사더라도 시간을 좀 들여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기본적으로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이 오죠.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좋았어. 근데 여기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못 갔죠.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싸게 사려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인하고 사야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현대제철은 보셔야 돼요.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리가 오늘의 자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여기가 그렇지 좋아요. 여기가 여기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11월 달입니다. 12, 1, 2,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동안 횡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런 추세, 어? 이런 추세 넘어갈 때 이때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는 게 낫다라는 거죠. 굳이 이 횡보 구간에 불안하게,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나간 차트로 보면 정말 보기 편해요. 근데 예를 들면 누군가가 22,000원에 샀다고 칩시다. 이만큼 수익이었다가 이만큼 마이너스, 한 달, 거의 한 달 가까이 마이너스 있다가 잠깐 플러스였다가 또 마이너스였다가 잠깐 플러스였다가, 근데 내가 뭐 그림처럼 여기서 사가서 여기서 팔고 이런 거는 소설에만 나오는 거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저점 매수했어도 나중에는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없더라는 거죠. 자, 지금 그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얘는 지금 내려오지 말아야 될 자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적어도 26,000원짜리에서는 여기에서는 버텼어야 돼요. 버텼어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적어도 27,000원 위로 올라섰을 때 매수하는 게 좋고,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거라면 테마주를 매매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알래스카 가스 관련주를 저도 오늘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종목 선정을 잘못한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찍었어요. 동양철관으로 할 것이냐, 한택으로 할 것이냐. 그래도 한택이 여기 매물대가 없잖아요. 여기 매물대가 없잖아. 그래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 33,000원짜리를 오전에 좀 공략을 하려다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32,000원으로 매수가를 바꿨는데 안 왔어요. 지금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이 가스, 뭐 조선 요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AI는 오늘 좀 힘을 없었고, 어제는 마음 AI 힘 잠깐 쓰고 오늘 셀바스 AI 잠깐 쓰고 뭐 그런 식인데, 이 가스관 관련주는 저도 매매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얘는 매수를 못했고, 오히려 동양철관이 1,100원짜리에서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잠깐 있었죠. 이건 뭐 근데 매수가 안 됐을 확률도 높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봐요. 얘네들이 그 전에 그 뭐 동해에다가 뭐 가스 그 개발한다. 어? 그때 그래가지고 한번 해먹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끝났으면은 이게 팔아먹고 설거지하고 또 설거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는 그림이었는데, 이게 좀 약간 틀었죠. 그러면 한 번 더 해먹으러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자리가 지나고 보니 꽃동산이더라. 어? 아주 낮은 봉우리에 불과하더라.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를 내가 손대기가 어렵다면 그거는 홀짝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면은 이쪽을 보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매매를 단기 매매라면은 뭐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손절 라인은 꽉 잡아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고 화성밸브 같은 경우를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얘기예요. 이게 잘못하면은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던 것을 깼어요. 손절. 추세 깼네. 손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빠지는 형태. 이제 그런 게 나오게 되는데, 그렇기에는 차트가 좀 다르죠. 윗꼬리가 길게 달고 보통 5일선 부근에서 종가가 마무리되고 이런 형태인데, 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10,000원짜리를 한번 돌파할 때는 한 번 더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밸브 여기에서 한 번 더 들어주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줘 버리면 이 추세를 넘기게 되죠. 대략 이 추세를 넘기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뭐 조정도 줄 만큼 줬고 해서 한 번 더 해먹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해인이라는 종목인데, 이건 예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아까 지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략할 자리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거, 뭐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단기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건 좀 리스크가 있고, 내려왔다가 돌릴 때 5천원 자리를 공략할 때 이럴 때는 잡아도 괜찮죠. 주가 위치가 이렇게 쭉 빠지던 게 여기에서 저점을 이렇게 낮추던 게 저점을 올려가는 이런 자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인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이 음봉의 시가 자리를 돌파할 때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5일선 부근이라든지, 근데 역배 상태잖아요. 완벽한 역배예요. 이럴 때는 조금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데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의 매도세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리 공략한다면 이 저점 깨질 때 손절하기보다는 저점 전에 이런 라인이 깨질 때 손절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웨이버스라는 종목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추세를 넘어가게 되면은 주봉을 한번 볼까요? 뭐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쌍바닥 느낌이죠. 이렇게 쌍바닥.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넘기는. 그래서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웨이버스 이거 저거네요. 대왕고래 관련주네. 그러면은 이것도 그 한택이라든지 뭐 넥스틸, 그 다음에 동양철관, 화성밸브 이쪽으로 분류를 해봐도 그쪽 분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손절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깔끔하게 뭐 한 1175원 요 정도 깨질 때는 뭐 손절 이렇게 잡아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